살려주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은 여고생이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여고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노인의 가방에서 금빛 카드가 떨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여고생만 그를 도왔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 가을, 대형마트 직원 휴게실, 18살 이유진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병원 영수증이 놓여 있습니다. 심장투석 치료비 200만 원.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이번 달도 밀렸네. 낡은 지갑을 엽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동전 몇 개, 휴대폰이 울립니다. 할머니입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오늘 병원 안 가도 돼. 다음 주에 가마. 안 돼요. 꼭 가셔야 해요. 돈 걱정하지 마. 할미는 괜찮아. 전화가 끊깁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정규직 주임 최혜진이 들어옵니다. 어머, 우리 유진이 또 울어? 돈 없으면 알바를 더 하든가. 유진이 눈물을 닦습니다. 혜진이 코웃음을 칩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검정고시가 뭐 대단해? 유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 참. 오늘 저녁 근무 바꿔줘. 나 약속 있어. 또요? 이번 주에만 3번째인데. 싫으면 말고. 매니저한테 말할까? 내가 요즘 실수 많이 한다고.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알겠어요. 혜진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유진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대학 입학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신부전증. 유진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3년 마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 할머니 병원비 200만 원, 매달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유진이 일어섭니다. 시간입니다. 다시 계산대로 가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괜찮아. 할미만 건강하면 돼. 유진이 휴게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매니저 박민재와 마주칩니다. 이유진, 오늘 야근 가능하지? 오늘은. 민재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왜? 할 일 있어?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 계약직은 일해야지. 민재가 유진의 어깨를 톡 칩니다. 열심히 해. 정규직 되고 싶으면. 유진이 계산대로 향합니다. 주먹이 떨립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마트 문이 열립니다.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저녁 6시. 마트 입구. 문이 열립니다.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섭니다. 70대쯤 되어 보입니다. 색바른 면바지, 때 묻은 운동화, 구부정한 등. 입구 경비원이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맨날 라면 하나만 사가더라. 노인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라면 코너로 향합니다. 제일 싼 라면 한 봉지를 집습니다. 김밥 코너. 할인 스티커 붙은 김밥 하나를 듭니다. 계산대로 향합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마트도 아무나 받으면 안 되지.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갑니다. 혜진의 계산대 앞에 섭니다. 혜진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3,500원이요. 빨리 내세요.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낡은 1,000원짜리 지폐들이 나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돈. 혜진이 코웃음을 칩니다. 에휴, 이런 돈은 기계가 안 받는다니까요? 빨리 좀 하시지. 뒤에 줄 선 손님들이 불평합니다. 아, 앞사람 때문에 시간 걸리네. 노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옆 계산대의 유진이 고개를 돕니다. 잠시만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바꿔드릴게요. 유진이 자기 지갑에서 깨끗한 지폐를 꺼냅니다. 노인의 낡은 돈과 바꿔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노인이 유진을 올려다봅니다. 24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빛. 혜진이 짜증을 냅니다. 유진 씨, 자기 일이나 하세요. 시간 없어요. 유진은 노인에게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노인이 물건을 받아 마트를 나섭니다. 추운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허름한 고시원이 아닙니다. 300평 저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마트에 남은 유진. 혜진이 비아냥거립니다. 착한 척하면 뭐해? 월급 똑같은데. 옆 직원이 킥킥거립니다. 맞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친절해봤자 팁도 안 줘요. 유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묵묵히 계산을 계속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다가옵니다. 이유진 씨, 손님 응대 속도 좀 올려요. 너무 느려.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다음 주 평가 있는 거 알죠? 정규직 전환 심사. 네, 알고 있습니다. 잘해요.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민재가 돌아섭니다.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50만 원 오릅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안 됩니다. 유진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분은 괜찮으실까? 유진은 모릅니다. 방금 자신이 대한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지. 그날 밤, 높은 담장의 저택 앞, 300평 대저택, 노인이 문을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거실벽에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자신, 아름다운 아내, 7살 딸, 노인이 사진 앞에 섭니다. 여보,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손이 떨립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24년 전, 눈 내리던 겨울, 고속도로 10중 추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행방불명.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테이블 위 신문. 태상그룹 강태윤 회장. 석 달째 공식 석상 불참. 강태윤, 태상그룹 회장. 자산 5조 원. 재계 서열 12위. 하지만 집은 넓고 외롭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인데 24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태상그룹을 최고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집, 혼자 먹는 저녁,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석 달 전부터 노숙자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은행, 병원 모두 태윤을 쫓아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유진이라는 여직원, 그녀만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24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 태윤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다시 가봐야겠어. 낡은 점퍼를 다시 꺼냅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이 더 있는지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진. 그 여직원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더 지켜볼 것입니다. 태윤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오늘 좋은 사람을 한 명 만났어. 당신 같은 사람을. 24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 사무실, 조회 시간, 민재 매니저가 팔짱을 끼고 섭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죠? 특히 노숙자 같은 사람들. 민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건 훔치면 우리 책임이에요. 무조건 감시하세요. 네. 직원들이 대답합니다. 유진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유진 씨, 대답 안 해요? 그래도 손님인데요. 사무실이 조용해집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민재가 유진에게 다가갑니다. 천천히, 위협적으로. 이유진 씨,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너 비정규직이지? 계약직 3년 차. 유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규직 되고 싶으면 말 조심해. 민재가 유진의 어깨를 툭 칩니다. 혜진이 비웃습니다. 유진 언니는 착한 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직원들이 킥킥거립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민재가 다시 말합니다. VIP 고객 오시면 최고로 모셔요. 하지만 거지 같은 사람들 빨리 계산하고 내보내요. 민재가 유진을 쳐다봅니다. 특히 이유진 씨, 쓸데없는 친절 베풀지 마요. 여긴 자선단체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조회가 끝납니다. 복도에서 혜진이 유진을 붙잡습니다. 언니, 왜 맨날 그래요? 매니저님 비위 건드려서 좋을 거 없는데. 그냥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싫어서. 에이, 착한 척.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혜진이 휙 돌아섭니다. 유진이 한숨을 쉽니다. 엄마 병원비, 밀린 월세, 카드가.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50만 원 오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안 됩니다. 난 그렇게는 못해. 유진이 계산대로 향합니다. 일주일 후, 태윤이 다시 마트에 옵니다. 과자 몇 개, 우유, 빵,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옵니다.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24년 전, 눈 내리던 고속도로, 10중 추돌, 아내의 비명, 유진아. 태윤이 비틀거립니다. 바구니가 떨어집니다. 쾅! 과자들이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태윤이 쓰러집니다. 머리가 선반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피가 흐릅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러섭니다. 저 사람 쓰러졌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휴대폰들이 태윤을 향합니다. 민재가 달려옵니다. 뭐야, 또 저 사람이야? 태윤의 가방을 뒤적입니다. 혹시 물건 훔친 거 아니야? 가방에서 과자 몇 개, 계산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역시 도둑이었어. CCTV 돌려봐. 휴대폰들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 사람 도둑이래. 노숙자가 물건 훔쳤대. 태윤이 눈을 뜹니다. 아, 아닙니다. 피가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계산하려고. 닥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유진이 달려옵니다. 이분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 가야죠. 민재가 유진을 막습니다. 이유진, 넌 왜 자꾸 이래? 이 사람 도둑이라고. CCTV부터 확인하세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도둑이 중요해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넌 해고야. 당장. 유진이 태윤을 부축합니다. 좋아요. 그래도 이분은 제가 구할 거예요. 유진이 119에 전화합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 나고 있어요. 신원 확인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도 빨리 와주세요. 민재가 비웃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내? 제가 낼게요. 내가 돈이나 있어? 유진이 지갑을 꺼냅니다. 23,000원. 병원비가 최소 20만 원은 나올 텐데. 카드요. 할부로 끊을게요. 태윤이 유진의 손을 붙잡습니다. 왜 이러시오?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민재가 유진을 잡아당깁니다. 이유진, 정신 차려. 유진이 민재의 손을 뿌리칩니다. 나요. 처음으로 소리칩니다. 전 해고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요.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태윤을 들것에 옮깁니다. 유진이 함께 탑니다. 이유진, 너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구급차 문이 닫힙니다. 구급차 안. 태윤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 유진이 있습니다. 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24년. 누군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잡아준 게 24년 만입니다. 유진아. 태윤이 중얼거립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태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딸의 이름과 똑같다는 것을.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트에 남은 민재. 휴대폰을 꺼냅니다. 인사팀에 전화합니다. 이유진, 오늘자로 계약 해지 처리해 주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민재가 냉소를 짓습니다. 착한 척하더니 결국 바보가 됐네. 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노숙자 하나 때문에 인생 망쳤어요. 두 사람은 모릅니다. 방금 자신들이 내쫓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병원 응급실. 의사가 CT 사진을 봅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뇌출혈 증상이 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8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제가 낼게요. 유진이 지갑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카드 한 장. 삑. 한도 초과입니다. 다른 카드. 삑. 사용 불가입니다. 세 번째 카드. 삑. 연체 중입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해요. 돈이 없어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수술 진행이. 태윤이 유진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소? 이미 충분히 해주셨소. 안 돼요. 제가 꼭 살릴 거예요. 유진이 가방을 뒤집니다. 작은 통장이 나옵니다. 할머니 병원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잔액 350만 원. 3년 동안 모은 할머니 암 수술비. 다음 달에 쓸 돈입니다.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할미, 미안해요. 이번 한 번만. 유진이 통장을 의사에게 줍니다. 이거라도요? 350만 원 있어요. 그래도 모자라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오늘 안에요. 유진이 태윤을 쳐다봅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안 돼요. 그 돈은 괜찮아요. 유진이 눈물을 닦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사람이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유진이 병원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합니다. 미안해. 4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미안. 나도 없어. 3번, 4번. 모두 거절입니다. 유진이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대출 광고입니다. 긴급 대출. 당일 승인.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대출. 이자가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가능한가요? 네. 신분증만 있으시면. 유진이 눈물을 삼킵니다. 병원 안. 태윤이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24년.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려 합니다. 유진 씨, 태윤의 손이 주머니로 갑니다. 그 안에 낡은 명함 한 장. 태상그룹 비서실장 강준혁. 태윤이 명함을 꺼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낼 때입니다. 태윤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명함의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 숨소리가 멈춥니다. 회장님? 나야, 준혁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3개월 동안. 태윤이 말을 자릅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네. 내가 찾던 사람을 찾았어. 준혁이 숨을 멈춥니다. 30분 안에 병원으로 와. 조용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태윤이 눈을 감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이제 널 지켜줄게. 유진이 대출 서류를 들고 돌아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자 연 30%, 4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유진이 응급실 문을 엽니다. 할아버지, 돈 구했어요.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습니다. 태윤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당황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환자분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요. 유진이 복도를 뛰어다닙니다. 할아버지. 병원 정문. 우르릉. 엔진 소리. 흑색 벤츠 S클래스 4대.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유진이 창밖을 봅니다. 얼어붙습니다. 병원 정문. 흑색 벤츠 4대가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검은 정장 경호원 8명. 일사불란하게 정렬합니다. 마지막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40대 중반. 완벽한 정장. 강준혁 비서실장입니다. 준혁이 병원 안으로 걸어갑니다. 유진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복도. 준혁이 태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3개월.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태윤이 준혁의 어깨를 잡습니다. 미안하네, 준혁아. 준혁이 가방에서 정장을 꺼냅니다. 갈아입으십시오. 태윤이 정장을 입습니다. 낡은 점퍼가 벗겨집니다. 완벽한 정장으로 바뀝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태상그룹 회장 강태윤입니다. 유진이 복도 끝에서 쳐다봅니다.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정문. 민재와 혜진이 지나가다 멈춥니다. 저거 뭐야? 흑색 벤츠 4대. 경호원 8명. 민재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얼어붙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그 옆에 무릎 꿇은 비서실장.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저 사람, 노인이었던 정장을 입으니 완전히 다릅니다. 태윤이 밖으로 나옵니다. 민재 앞에 섭니다. 자네, 기억하나? 민재의 입술이 떨립니다. 준혁이 태블릿을 꺼냅니다. 회장님, 이 마트 건물은 태산그룹 소유입니다. 민재의 눈이 흔들립니다. 마트는 저희가 임대해 준 겁니다. 태윤이 차갑게 말합니다. 이 마트는 내가 소유한 건물이요. 민재가 뒤로 물러섭니다. 강태윤, 회장님? 태산그룹, 회장이십니까? 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재가 주저앉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혜진도 무릎을 꿇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태윤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유진을 바라볼 뿐입니다. 유진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습니다. 대출 서류, 할머니 병원비 통장,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태윤이 유진에게 다가갑니다. 미안하오. 속였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무사하시면 됐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준혁이 봉투를 꺼냅니다. 태윤이 준혁을 막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윤이 유진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직접 보답하겠소. 유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태윤이 미소 짓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태윤이 유진을 바라봅니다. 유진 씨, 혹시 부모님은 계시오?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모릅니다. 할머니가 20년 전에 저를 주우셨대요. 태윤의 몸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길에서 버려진 저를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태윤의 손이 떨립니다. 생일이 언제요? 5월 14일이요. 태윤의 눈이 흔들립니다. 준혁도 놀란 표정입니다. 회장님, 태윤이 유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혹시 목 뒤에 점이 있소? 유진이 놀라 뒤를 만집니다. 어떻게 아세요?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유진아. 네. 태윤이 유진을 끌어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야. 유진이 얼어붙습니다. 병원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민재와 혜진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준혁이 눈물을 닦습니다. 24년. 잃어버린 손주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 유진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마트 계산대에 서 있던 자신. 지금은 재벌 회장의 손주. 문이 열립니다. 준혁이 들어옵니다. 유진 양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유진이 돌아봅니다. 준혁이 서류를 건넵니다. 친자 확률 99.99%.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정말 저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24년 전 고속도로 사고. 회장님 부인은 그 자리에서. 하지만 따님은 실종되셨죠. 유진이 눈을 감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당연합니다. 당시 겨우 8살이셨으니까요. 유진이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그건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병원 입원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투석 치료 때문에 몸이 약해졌습니다. 유진이 문을 엽니다. 할미.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유진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유진이 할머니 곁에 앉습니다.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습니다. 24년 전, 눈 내리던 겨울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 난 그냥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너를 봤어. 유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 오기 전에 너를 데리고 왔다. 그게 내 죄야. 왜요?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습니다. 난 외로웠어. 혼자였거든. 할머니도 울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식도 없고 그때 너를 봤을 때 하늘이 준 선물 같았어.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잣집 딸로 보내면 넌 날 잊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숨겼다.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꽉 쥡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이 할머니를 끌어안습니다. 아니에요. 할미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가 유진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거라. 그분이 진짜 내 가족이야. 유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할미도 제 가족이에요. 문이 열립니다. 태윤이 들어섭니다. 할머니가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회장님. 태윤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을 숨겼습니다. 벌을 주셔도. 태윤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가 놀랍니다. 회장님 왜? 태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24년 동안 내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유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회장님. 태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전 죄인이에요. 태윤이 미소 짓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은인입니다. 유진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태윤이 유진을 바라봅니다. 유진아, 내 마음은 어떠냐? 유진이 할머니와 태윤을 번갈아 봅니다. 저는 두 분 모두 가족이에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셋이 가족이다. 할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껴안습니다. 24년 만에 재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24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따뜻합니다. 한 달 후 태상그룹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태윤이 단상에 섭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태상그룹은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메모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학비,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은 태윤이 옆을 바라봅니다. 유진이 일어섭니다. 제 딸 강유진입니다. 기자들이 놀랍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집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 마트 계약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저를 사랑해 주신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진이 객석을 바라봅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유진이 태윤을 바라봅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뭔지. 박수가 터집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과거의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유진이 미소 짓습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그날 저녁, 마트 앞,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춥니다. 유진이 내립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재가 유진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유진 씨. 유진이 미소 짓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민재가 허리를 굽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혜진도 다가옵니다. 언니, 미안해요. 유진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민재와 혜진이 고개를 듭니다. 부탁하러 왔어요. 부탁이요? 유진이 봉투를 꺼냅니다. 이건 사람답게 대하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두 사람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저도 배웠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요. 유진이 미소 짓습니다. 두 분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마트를 둘러봅니다. 이 계산대에 추억이 많네요. 한 달 전까지 서 있던 곳. 이제는 다른 직원이 서 있습니다. 유진이 밖으로 나옵니다. 태윤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됐니? 네, 아빠. 유진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태윤이 미소 짓습니다.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신다. 차가 출발합니다. 저택? 넓은 거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유진과 태윤이 들어옵니다. 할미 왔어요.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밥 다 됐다. 어서 씻어라.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따뜻한 저녁. 할머니가 유진에게 반찬을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라. 태윤이 할머니 컵에 물을 따라줍니다. 어머님 드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유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가족. 세 사람이 손을 맞잡습니다. 24년 만에 완성된 가족. 피보다 진한 사랑. 용서와 화해.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유진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태윤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소. 고마웠소. 할머니가 두 손을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미소 짓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본 따뜻함.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노숙자인 줄 알았던 남자는 재벌 회장이었고 마트 계약직 소녀는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의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릅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합니다.